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선일까지 9일 남았습니다. 대선 전국 최대 관심사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완전 결렬된 가운데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 지지율이 박빙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대선 전국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결렬 전말이랄까 전후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밝혔는데, 누가 들어봐도 왜 그랬을까 안철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 못할 그 미스터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협상 과정에서. 지금 안철수 쪽에서는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그 사람을 정권 대리인, 이쪽은 장제원 의원 했는데 정권 대리인 아니라고 하나 한 거 있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협상을 했는데, 뭐 협상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 뭔 소리 하는지 좀 들어보자는 것이었다. 근데 들어보니까 뭐 일고 가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고. 그런데 세 번째는 25일 오후에만 협상을 한 게 아니고 26일 새벽부터 4시까지 이렇게 협상을 했고, 저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철회 명분을 달라고 한 거, 그것까지도 다 들어줬는데 갑자기 9시에 협상 결렬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김미경 씨 결재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김미경.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김미경 부인이거든요. 예. 아마 이제 부인이 너 결재를 못 받으니까 이게 결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처음부터 이게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자, 이거는 이게 잘못된 말이 안 되는 요구죠. 예. 예를 들어 이제 김종필 씨가 김대중 DJ한테 이게 여론조사 단일화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렇죠. 지금 이게 지지율 7, 8% 후보가 40%의 후보한테 여론조사로 이게 단일화하자, 만에 하나 이게 좌파들이 대거 역선택해가지고 기적으로 이게 이기기를 꿈꾼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게 본인이 후보가 될 수도 없지만, 예. 만에 하나 이게 역선택으로 되더라도 어떻게 그게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게 대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게 여론조사 단일화는 말이 안 되고 이미 여론조사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뭘 더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태규가 협상할 때는 여론조사 단일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가 예를 들면은 그 여론조사 단일화 그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을 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고집했다면은 이태규는 그 복심이고 최측근 아닙니까? 안철수의 의중을 모르고 와서 협상을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걸 끝까지 고집하려면 이태규가 예. 장제원한테 끝까지 여론조사 하자고 우기고, 그러고 결렬하든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요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여론조사 없었고, 예. 다만 이게 근데 명분을 좀 달라, 예. 뭐 이게 공동정권 하자, 뭐 이런 이게 협의가 다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마지막에 정말 이게 아무 이유 없이 털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부인 김미경 씨가 이게 결재를 못 받 노 하니까 털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특별당비 80억도 부인이 안 하면 이게 당비 내줍니까? 참. 경제권에 부인이 많이 치고 있거든요. 예. 실제 그 안철수 후보가 부인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천하가 다르서 채널A 방송에까지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게 그 논평까지 한 적이 있어요. 채널A에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아주 그냥 다 공지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 과정을 알 거예요. 예.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게 누가 진정성 있게 단일화에 협상에 임했는가,
네. 윤석열인가 안철수인가.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가 이게 진정성 있게 많은 걸 양보하면서 예. 정말 이게 지지율은 4~5배 차이 나지만 많은 걸 양보했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국민들은 다 아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제 남은 거는 물론 이제 그 전략상으로 끝까지 단일화 하겠다는 노력을 이게 보여주는 건 필요하지만 실제는 이제 거의 끝났다 보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 국민들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 이게 바로 국민의 단일화. 제가 계속 부르짖던 그거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다. 안철수한테 가는 표는 전부 이게 사표, 죽은 표입니다. 오로지 윤석열한테 힘을 확 몰아줘야만 단일화가 되고 정권 교체가 된다. 저는 이게 그 길밖에 없다 봅니다. 또 뭐 안철수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한테 늘 결재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김미경 교수가 이재명 후보를 좋아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또 소문들도 파다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데 정치 10년을 해온 안철수 후보가 김미경 교수가 그렇게 정치 전문가입니까? 또 뭐 다소 사람들이라는 게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감정으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 의견을 모으는 거고 그래서 선대위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안철수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제가 조금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혼자 그냥 느닷없이 결정을 해버려요. 과거에 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하고 딱 합당할 때도 그 주변의 핵심 측근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정치 고비고비마다 잘못된 판단과 결단으로 인해서 안철수가 지금 세석으로 쪼그라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석을 가지고 이 이재명, 윤석열 사이에서 지금 꽃놀이패를 흔들고 있는데 자기 위치가 현실적으로는 그만한 뭐 위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몇 프로라도 지지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면은 또 국민들의 어떤 그 뭐 용기랄까 또 승리에 대한 확신도 줄 수 있고 뭐 단 1%라도 0. 몇 프로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은 그게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단일화를 희망을 했는데 안철수가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이제는 뭐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안영세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또 윤석열 후보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선거 전략상으로 끝까지 이게 명분이 중요하니까 노력하는 모습은 이게 필요하지만요.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제 그 안철수의 정치 10년을 완전히 끝내야 된다. 이제 안철수 후보 정계 영원히 은퇴하세요. 본인이 한 번이라도 이게 똑바른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정치 입문해가지고 지지율 50%일 때 박원순이 5%도 안 되는 게 박원순이 뭐 배낭 메고 이게 수염 덥수로 가게 등산 갔다 오니까 이게 박원순한테 양보해버렸잖아요. 이게 좌파 10년 서울시 지금 이게 서울시가 얼마나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문재인이하고 단일한다고 이게 뭐 협상 좀 하다가 포기하고 이게 가방 들고 미국 가버렸잖아요. 뭐 그때는 이게 아슬아슬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긴 이겼지만 그러게 그 문재인한테 그 양보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렇죠. 다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난 대선도 홍준표 후보하고 이게 단일화했으면 객관적인 수치는 문재인보다 앞서잖아요. 근데 분열해가지고 헌납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결국에 이재명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재명 진보 좌파 정권 지금 도우미로 나선 거 아닙니까? 어제 뭐 이재명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뭐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정치개혁 법안 이게 하는데 이재명이가 원희룡 본부장이 이재명이 보고 이름을 하나 짓더라고. 아 그래요? 원희룡 본부장이 이재명이 보고 별명을 지은 게 입벌구입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다. 구라 거짓말이다. 입벌구 이재명. 이게 원희룡 후보가 본부장이 어제 한 이야기예요. 저도 이게 이재명 입에 넣는 거는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궤변밖에 없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맞아요. 안철수 또 이게 이재명 기대하고 혹시 이게 뭐 내가 대선 이후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재명이 기대하고 예. 이런 게 꿈을 깨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끝까지 단일 안회가 완주하면 안철수가 이게 뭐 윤석열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안철수는 이게 끝난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안철수는 끝난 거고요. 예. 당선 안 돼도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삽니까? 이 문자 폭탄이 윤석열 후보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럼요.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돌리면서 안철수 번호 돌리면서 문자 폭탄을 보낸 거죠. 이게 윤석열 후보 시킨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끝까지 완주할 것 같으면 이제 영원히 정계 은퇴라. 이제까지 이게 10년 동안 그만큼 이게 철수 정치했으면 됐지 않냐. 완전히 은퇴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래도 사람은 거짓말은 좀 안 하는 걸로 우리 국민들도 그래도 안철수는 정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게 믿고 있었는데 한 10년 하면서 완전 뭐 배려버렸나 사람이. 결국 이제 우리 고사성어 중에 건묵자 흑, 예. 건주자 적이란 말이 있어요. 맞아요. 건묵자 항상 이게 먹 있잖아요. 예. 옆에 있으면 이게 검어지는 거예요. 예. 주위 환경이 검으면 예. 검어지는 거고 우리 입술에 바르는 주 있잖아요. 연주 이게 예. 립스틱. 예. 그 옆에 있으면 이게 붉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건묵자 흑, 네. 건주자 적 이런 게 우리 고사성어 아닙니까? 예. 안철수도 이게 정치 생활 10년에 완전히 그 일반 정치인들에게 뭡니까? 그 스탈린이 그 표현했습니까? 항상 이 강도 없는데 다리 놔주겠다 공략하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놔주겠다. 이게 이런 공략하는 게 정치인이에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게 거짓말한 거는 명백하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새 라인이 있었다고 오늘 권성동 의원도 이게 말했지만 저도 이게 들은 게 예. 단일화의 그 새 라인이 처음에 이제 그 저쪽에 임명진 목사가 갔잖아 전략상으로. 예. 임명진하고 이제 그 성일종 의원 있죠. 예. 그 라인이 하나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윤상현 의원 이번에 재판에서 이기가지고 기사회생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하고 이제 그 저쪽에 고문 중에 신재현 변호사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재현 저도 한번 최근에 만났는데 김현장이 신재현 변호사 이 라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식 라인이 장제원 의원하고 장제원 그다음에 이태규 있잖아요. 예. 이태규에게 비례만 2번 해가지고 자타가 공인하는 안철수의 총괄본부장인데 근데 그게 정권이 없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인자니까 이인자. 그러니까. 안철수 빼면 바로 이태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권은희죠. 예. 그다음에 그 장재원은 이제 그 매형이 아마 그 카이스트 교수니까 예. 안철수하고 이게 그 친해서 안철수가 오케이, 장재원이면 오케이 이래 지목해가지고 정권을 준 거예요. 예. 그게 뭐 윤핵관처럼 뒤에 비선이 아니고 예. 본인이 이게 그 안철수 측의 동의를 받아가 장재원 의원하고 이태규가 사실상 이 정권을 가지고 협상한 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이태규는 권한도 없고 그냥 들어보러 나갔고 이 무슨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까? 진짜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단일화 결렬은요 전적으로 이게 100% 안철수 책임이다. 저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여론조사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부터 문제고 그다음에 나중에 협상할 때는 그 요구 조건은 말도 안 했잖아. 예. 마치 이게 그때 협상으로 공동정부 할 것처럼 완전히 합의 끝내놨고 마지막에 아무 이유도 없이 철회해버리고 이게 저는 이재명 측하고 부인 김미경 측의 공작이 아닌가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한테 막 기에 쏠깃하고 부인한테 이게 꼼짝 못할 정도면 정치 그만둬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안철수 10년 철수 정치는 이제 완전히 끝나야 된다. 영원히 끝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이제는 이게 국민이 단일화를 강제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철수가 이재명이든 여권 쪽 사람들하고 좀 내통을 했다고 봐야 하나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단일화를 깨고 완주를 하는 것은 자기가 당선 안 된다는 건 뻔하니 아는 것이고 또 이쪽에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들로부터 대선 끝난 뒤에 이기든 지든 완전히
퇴출 당한다는 것은 뻔히 아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자기가 야권의 뭐 맹주가 되든 아니면 중요한 정치적 그런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나요? 저는 이게 안철수가 이재명 민주당하고 확실하게 내통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예. 그러게 왜 그러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게 이재명이가 이기면 뭐 안철수도 이게 내통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의석이 180석이 있잖아요. 네. 결국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법을 바꿔가지고 이게 그 소수 정당이 살아남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꾸느냐?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게 득표율에 따라 연동형 비례제를 확실하게 위성정당 검증해가지고 하든지. 예. 이렇게 되면 이게 그 국민의당도 뭐 한 10% 지지가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살아남죠. 예.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밖에 못 해준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은 의석이 100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180석이니까 그러면 이게 그 법을 바꿔줄 힘이 있지 않느냐. 이게 저는 민주당을 안철수가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통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이게 말했지만 이재명이는 이게 입 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게 민주당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손해보는 거예요. 군소정당이 살아남은 게 정의당이고 안철수가 살아남은 게 민주당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 피해볼 짓을 하겠어요? 옛날에도 이게 정의당 뒤통수 치가지고 이게 위성정당 그렇죠. 만들었잖아. 예. 이걸 가지고 좌파들은 야 국민의힘이 먼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정당방이 아니냐 이러지만 자기들이 이게 먼저 법을 강제로 날치기 통과했잖아요. 예. 패스트트랙 날치기 했잖아요. 그 원인은 저거 자기들이 한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안철수가 이게 진짜 순진한 건지 바본 건지 이게 지금 어떻게 민주당 이재명의 말을 믿고 그쪽을 도와주는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개혁 방안에도 중대 선거구제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 안을 정치개혁 방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소선거구제인데 중대 선거구제 되면은 자기 지역구가 뺏기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못 넣고 비례대표 이걸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 앞. 이건 그때 가봐야 하는. 지난번에도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때 어땠습니까? 위성정당 그런 건 절대 없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불리하니까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또 설사 지금이 170석이지 2년 후에 지금 내후년에 4월인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뒤집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지금 민주당 거대 민주당이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쫙 쪼개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연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설사 국민의힘이 과반이 안 되더라도 연대에서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 총선 이전에도. 그런데 안철수는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근데 그 안철수에게 정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예. 지금요, 앞으로 이게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요, 윤석열 후보가 이게 그 다자구도로 가도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깁니다. 예. 그렇게 여론이 그래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가 나와도 이기긴 이깁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보궐선거 5개 있죠. 보궐선거 5개 다 이깁니다. 대구는 이게 어차피 무소속이 들어옵니다. 예. 그럼 이게 5개 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그 3개월 뒤 지방선거 있죠. 예. 지방선거도 대선의 연장이에요. 호남 그럼 이게 빼고 지방선거도 거의 다 이기겠죠. 호남 빼고는 이게 압승합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여세를 벌어서 이게 총선까지 그게 개혁의 완성입니다. 예. 그게 그렇게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철수는 이게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는 아는 것 같은데 김미경 교수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김미경 교수한테 꼼짝을 못 하니까
안철수가 거기 결제를 못 받는 거예요. 또 돈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여자들이 뭐 나이 들면은 다 이게 돈줄을 쥐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이런 엉터리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느닷없는 결정을 내릴 때 그때도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고 그래서 측근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공식적인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구하고 뭐 만났는지 어디 갔다 오면은 싹 자기 혼자 결정해버리니까 그러면 회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뭔 괜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갖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대책 마련할 필요. 그래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과거에 그 측근이라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와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측근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선숙이 아닙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이겠어요? 뭐 전북에 그 안철수한테 있던 멘토들이 안철수 별명이 있더라고요. 예. 멘토들의 죽음. 멘토들을 다 죽인 게 안철수입니다. 예. 그게 뭐 김정인도 그거 당했죠. 그다음에 임명진 목사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도 갔다가 죽을 것 같다고. 예. 그다음에 윤여준도 갔다가 죽었죠. 예. 안철수 도와주러 갔다가 멘토들이 다 죽고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최진석이도 죽고 돌아올 겁니다. 최진석도. 그래서 이제 그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요즘 이게 그 방송마다 안철수의 그 세 가지 착각, 안철수의 그 세 가지 헛된 꿈, 착각이 있다. 제 세 가지 제 제목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안철수가 착각하는 헛된 꿈입니다. 예. 자, 첫째,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면 역선택을 대거해가 내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이게 헛된 꿈이고 착각이에요. 여론조사 단일화도 이게 안철수 절대 못 이깁니다. 예. 혹시라도 이게 뭐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면 민주당 지지자가 내를 대거 밀어주면 홍준표도 윤석열 이기는데 여론조사는 내가 이기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착각이고 헛된 꿈이에요. 예. 첫째. 두 번째, 바로 돈이죠. 안철수의 착각이 두 번째는 내가 이게 끝까지 완주하면 최소 이게 10%를 넘고 15% 가까이 가서 돈을 이게 보존받지 않을까? 이게 큰 착각입니다. 15% 되면 돈을 다 보존받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10% 되면 50% 절반 보존받죠. 이 둘 다 안철수 꿈 깨야 됩니다. 안철수에게 완주하면 제가 단일화하는데 완주하면 이게 5% 미만입니다. 예. 5% 미만이에요. 절대 이게 10% 15%못 넘습니다. 완주하면 이만하게 돈 하나도 보존 못 받아요. 그게 두 번째 착각이고 마지막 착각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안철수의 세 번째 착각은요.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내가 이게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뭐 한 10%도 7%도 얻으면 곧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내한테 이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게 이번에 완주해서 선전하면 곧 지방선거인데 그러면 이게 뭐 내한테 유리한 환경이 오가 재개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착각입니다. 이제 안철수가 완주하면 윤석열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안철수는 이게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거예요. 퇴출. 어떻게 자기가 재개합니까? 자기가 이게 완주해서 재개할 수 있다? 이게 큰 착각이에요. 예. 그래서 안철수의 그 3대 착각. 아까처럼 여론조사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착각. 그 다음에 끝까지 완주하면 15 비용 보전 볼 수 있다는 착각. 그 다음에 완주해서 지방선거나 재개할 수 있다는 착각. 이거는 이게 꿈깨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신랄 같은 단일화의 뭐 가능성을 100%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협상은 완전히 결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간철수, 간보기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오늘 아침 저도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간철수, 또 부인 김미경 교수까지도 간미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털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버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이 댓글을 다시는 여러 이 시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권자, 국민이 표로 확 단일화를 시켜야 합니다. 표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안철수가 지금이라도 대우 각성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받아내려고 욕심내다가 이렇게 막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 무릎 꿇고 들어온다면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인간적으로 뭐 안철수하고 관계 끊자 이런 건 아니에요. 안철수도 이게 뭐 의사나 과학자로서 한 인간으로서는 이게 뭐 우리가 존경할 점도 있고 배울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인 안철수는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안철수가 끝까지 완주해서 표를 이게 분산시키고 한다. 이러면 이게 저는 안철수는 결국에 문재인, 이재명의 부역자다. 예. 안철수는 정권교체의 적이다. 적이다. 안철수는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적이다. 이렇게 저는 단언할 수밖에 없다 봐요. 안철수가 이게 끝까지 정치인 안철수는 그러면 이게 완주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결국은 이재명 문재인을 도와주는 부역자 맞잖아요. 예. 그러고 이게 정권교체의 적이 맞잖아요. 우리 자유우파 보수의 적이 맞잖아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5년 동안 문재인의 그 폭정, 독재, 문재인의 탄압 앞에 얼마나 이게 5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이게 고생했습니까? 이 국민들의 정권교체의 염원을 안철수가 이게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안철수가 제대로 그 민심을 파악해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예. 안철수가 마지막까지 저는 국민의 여론을 쫓아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면 그거는 이게 그때는 포용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끝까지 완주한다면 우리는 이게 영원히 안철수를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고비마다 정말 엉뚱한 선택을 해갖고 본인이 뭐 망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번 대선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의 장래가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이라도 좀 태도를 바꿔서 단일화에 응하든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사퇴하면 되는 겁니다. 사퇴. 뭐 단일화가 뭐고 나 사퇴하겠다. 이런 결정이라도 마지막이라도 해주길 기대를 합니다.